3장에 세 가지 사귐에 관하여. 세 가지 사귐이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말은 없었잖아. 근데 안에 내용에 보면 제일 끝부분에 보면 세 가지 사귐 무슨 사귐이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지. 찾아봐야 지금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 느낌을 내가 줄을 찾았는데. 어디 있을까 답이? 개인적 관심사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동체 의무하고 개인적 관심사를 이제 구분했을 때 공동체 의무에 대해서는 그 차치하고 개인적 관심사에 대해서만 얘기했잖아. 그게 세 가지 사귐이라는 얘기지. 관심사인데 이게 대한 힌트가 75쪽에도 뭐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책과의 만남. 이게 있잖아. 75쪽에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것이라 할 수 있는 책과의 사귐은 더 확실하고. 그러면 두 가지를 앞에서 얘기했을 것 같잖아요. 열 번째 줄 쪽에 보면 노년에 홀로 있을 때 나를 위로해줄 것이 뭔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책을 두 번 이상 안 읽었다는 얘기지. 한 번 읽어야 알 수도 없고. 이게 뭐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사귐은. 우정과 사랑 아니었어요? 네? 우정, 사랑, 책과의 사귐이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자, 일단 그 60쪽으로 자기 기질이나 성향에 너무 강하게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주요한 능력은 다양한 일에 적응할 줄 아는 것이다. 별 수 없이 오직 한 가지 생활 방식에만 매달린 채 지내는 것은 존재하고 있을 뿐 사는 것이 아니다. 가장 고미한 영혼은 가장 많은 다양성과 유연성을 가진 영혼이다. 이러면서 데카토에 대한 얘기를 들고 카토죠. 데카토는 이제 뭐 카토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이 크게 우리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카토, 한 사람은 소카토라고 그러죠. 그는 무슨 일이나 마찬가지로 적응할 줄 아는 유연한 정신을 지니고 있었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식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내게 달린 일이라 해도 벗어날 길을 모르게 매달려 있고 싶을 만큼 훌륭한 방식이란 없다. 삶은 고르지 않고 불규칙하며 다형적인 움직임이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 똑같아 보여도 안생이 걱정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은 항상 생겨난다는 거죠. 그 61쪽의 한 8번째 줄에 보면은 내 정신에게 책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기분 전환에 속한다. 이런.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자신을 기운차게 시험해보고 또 활동하게 할 줄 아는 이에게 명상은 강력하고 풍요로운 공부이다. 나는 내 영혼에 무엇을 채워넣기보다 그것을 단련하고 싶다. 그 다음에 62쪽의 첫 번째 줄에 가장 위대한 정신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의 일로 삼으니 그들에게 산다는 것은 곧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5번째 줄에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그것은 신들의 작업으로서 바로 거기에서 신들의 지복과 우리의 지복이 비롯된다고 했다. 독서는 특별히 갖가지 주제를 통해 내 성찰을 일깨우며 기억력이 아닌 내 판단력을 작동하게 한다. 그러므로 활력도 정성도 없는 대화는 거의 내 흥미를 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63쪽의 한 10번째 줄에 우리 영혼은 가장 덜 긴장되고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일 때가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좋은 일거리는 가장 억지스럽지 않은 것들이다. 세상에 지혜로운 덕분에 욕망을 자기 능력에 맞추는 이들은 지혜로부터 얼마나 좋은 보살핌을 받는 것이라. 그보다 더 유익한 지혜란 없다. 욕망을 자제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기 할 수 있는 만큼은 소크라테스가 절겨 되풀이 이야기하는 바로서 많은 양분을 담고 있는 말이다. 우리의 욕망은 가장 쉽고 가까운 것들로 향하게 하고 또 거기서 멈추게 해야 한다. 이게 주제하고 관계없지만 상당히 좋은 말들인 것 같아요. 독서 얘기 나오면서 그 다음 64쪽의 두 번째 줄에 우정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드물고 뼈난 우정을 맺고 또 유지해 가는 데는 대단히 유능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10번째 줄쯤에 고대인이 이야기하듯 우정이란 둘이 있는 짐승이지 떼지어 있는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이런 거죠. 밑에서 8번째 줄쯤에 그러나 나처럼 목표를 인생의 안온함에 둔 사람은 까다롭고 섬세한 기제를 마치 패스트처럼 피해야 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능소능대할 줄 알며 여러 청의를 제 안에 두고 있는 영혼을 나는 찬양하리라. 65쪽의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여자이건 남자이건 자기 하인들에게는 항상 위험 있는 말투로 장난기나 친숙함 없이 이야기하라는 플라톤의 충고가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말한 이유 말고도 운명덕에 가지게 된 이런저런 특권을 그렇게까지 거들먹거리며 내세우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일이다. 하인과 주인 사이의 불평등이 최소한으로 용인되는 사회가 내 보기엔 가장 공정한 사회이다. 역시 이 사람은 몽테뉴는 르네상스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정신을 더 높이고 저 높이 나부끼게 하려고 열심이지만 나는 그것을 낮추고 편히 쉬게 하려고 노력한다. 정신은 뻣뻣하고 긴장될 때만 결함이 생긴다. 그 다음에 또 여성에 대한 이야기, 약간 여성을 좀 낮추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67쪽에 여성들은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누구라도 그만한 정인이 될 일을 두고 플라톤과 토마스 아퀴나스를 덜먹인다. 그들의 영혼에까지 이룰 수 없었던 배움은 혀끝에 머물러 있다. 그네들은 바깥에서 가져온 아름다움으로 자기네의 아름다움을 감추고 덮어버린다. 빌려온 빛으로 빛나기 위해 자기 빛을 꺼버리는 것은 너무 어리석다. 그네들은 인위의 아래 묻혀 매장되는 셈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성들은 화장품 상자에서 막 나온 모습이다. 그것은 그네들이 자신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 기회를 영롭게 하고 연지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것은 바로 그네들이다. 그 다음 68쪽에 6번째 줄점에 보면은 시간은 여성들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소일거리이다. 그것은 그네들처럼 변덕스럽고 섬세한 예술로서 꾸미고 말로 이루어지며 온통 즐거움과 가시로 되어 있다. 여성들은 또 역사에서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철학의 경우 삶의 보탬이 되는 부분에서 그네들은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9쪽의 첫 줄에 보면 공간의 고독은 차라리 나를 더 확대하며 예부로 확장한다. 나는 홀로 있을 때 더 기꺼이 국가며 세계 속에 뛰어든다. 생각의 힘이 아까 생각이라는 말이 나왔죠. 앞에서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루브르궁이나 대중 속에 있을 때면 나는 내 껍질 속으로 웅크리고 오그라든다. 다음 6번째 줄쯤인가요? 우리의 어리석은 양태가 나를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나를 웃긴다. 이런 표현. 밑에 세 번째 줄에 69쪽에 내가 어울리며 친밀해지고 싶은 사람은 사람들이 고결하고 유능하다고 부르는 이들이다. 그 다음에 70쪽 세 번째 줄에 밑에서 좋은 소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과의 사귐을 통해 단련된 영혼은 스스로 온전히 유쾌한 존재가 된다. 예술이란 이런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을 검토하고 수집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 다음 계속해서 정숙하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사귀는 것은 내게도 역시 달콤한 교제이다. 자, 책 이야기하고 우정 이야기하고 이제 여성과의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알아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다. 키케로가 한 말이죠. 영혼이 즐기는 몫은 우정만 못하지만 대신 이 교제에 더 많이 관여하는 육체의 감각은 비록 내 생각에 동등하지는 않아도 첫 번째 경우와 이웃할 정도까지는 된다. 결국 우정과 이웃할 정도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얼마간 조심해야 할 사기입니다. 특히 나처럼 육체가 큰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렇다. 젊을 때 나는 거기 대인 적이 있는데 절제를 모른 채 분별 없이 거기에 빠져드는 자들에게 닥친다고 시인들이 말하던 온갖 광증을 다 알았던 것이다. 그 뒤로 이 채찍질이 내게 경험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다음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한 곳에 쏟으면서 격렬하고 무분별한 정념에 빠져드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랑도 없이 진실한 의지도 없이 마치 배우들이 하듯 이 시대의 유행의 풍속이 된 역할이나 하면서 자기 것이라고는 말만 엎조리는 관계를 맺으라는 것은 과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긴 하지만 위험이 두려워 자기 명예나 혹은 이익 혹은 쾌락을 포기하는 자처럼 없이 비겁한 태도다. 6번째 줄에 여성들 중 그 누구도 비록 볼품없이 태어났다 해도 자신이 사랑스러우며 자기의 젊음이나 웃음 혹은 거동이 내세울 만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이들이 없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빠짐없이 추한 이들도 없으니 말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근거가 있다는 얘기겠네. 그렇지. 새로운 패러그래프. 그러니 자기를 승기겠노라는 최초의 맹세를 듣자마자 쉽게 거기 넘어가지 않은 여자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오늘날의 남자들이 느닷없이 예사롭게 하는 배신으로부터 우리가 경험해서 알게 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으니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배신을 많이 하는. 그 다음 마지막 줄에 보면은 플라톤에 나오는 리시아스의 논변에 따라 이 리시아스는 그 케팔로스의 아들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 이름이 나오나 봐요. 우리가 그대들을 덜 사랑하면 할수록 그만큼 자기들은 부담 없고 편안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게 있어요. 부담 없이 덜 사랑할수록 연극에서와 똑같은 일이 생길 것이다. 관객들은 배우들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기쁨을 느끼게 되리라. 나로 말하자면 나는 임신 없는 모성을 생각할 수 없듯이 쿠피드 없는 비너스를 생각할 수 없다. 이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이 둘은 서로 그 본질을 상대에게 빌려주고 빚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밑에서 5번째 줄점인가. 육체의 본능적 욕구를 해소시켜야 할 뿐이라면 그렇게 세심한 준비를 하며 상대의 관심을 끌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랑은 거칠고 충동적인 굶주림을 치료하는 음식이 아니다. 밑에 위에서 74쪽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경미라는 마음도 있어서 돈을 주고 공공연히 맺는 관계에는 결코 깊이 빠져들지 않았다. 중간에 보면은 요컨대 나는 정신을 중시했지만 그러나 육체도 자기 몫을 대접받는다는 조건에서만 그랬던 것인데 계속해서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주로 보고 만지는 것과 관계되니 정신의 우아함이 없더라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만 육체의 우아함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아름다움이란 여성들의 진정한 이점이다. 그 다음 74절 마지막 줄에 판단력, 신중함, 무정을 가꾸는 이런 남자들에게서 더 자주 보인다. 그 때문에 세상 일을 관리하는 것은 남성들이다. 이 두 가지 사귐은 우연히 이루어지고 상대에게 의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사귐은 아마 그건가? 무정과 사랑 같아요. 세 번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책과의 사귐은 더 확실하고 더 우리에게 달려있다. 다른 장점들은 앞의 두 가지 사귐에 양보하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손쉽게 숨겨준다는 그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책은 나의 행로 어디에나 내 곁에 있으며 어디든 나를 동반한다. 그것은 노년에 홀로 있을 때 나를 위로해준다. 지루한 근태의 무게를 내게서 들어주며 불쾌한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나를 떼어준다. 그것은 책이겠죠. 고통이 극단적이고 압도적이 아니라면 그 나를 무디게 한다. 책에 대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그래프 보면은 밑에서 한 10번째 줄인가요? 사람들 이야기로는 자기 말 고삐를 잡고 걸어가는 사람은 걷는다 할 수 없다. 언제든지 말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줄에 보면 소매뿌리에 치유법을 넣고 다니는 병자는 안타까워하지 않아도 된다. 책들에서 내가 얻는 열매 전부가 대단히 진실한 이 기근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데 담겨있다. 책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두소애들이 자기 보물을 즐기듯 그렇게 나도 기분이 나면 그때 즐기려니 하면서 즐기는 것이다. 소유의 권리로 내 영혼은 배부르고 만족스럽다. 이건 책을 이제 별로 꺼내 놓고 읽지 않는 데 대한 변명 내지는 설명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은 때로는 서재를 오가며 기록하고 구술하는 나의 백일몽이 바로 이 책이다. 에세라는 책이다. 그 다음 78쪽에 딱 중간에 보면은 그리고 한 번도 홀로 있을 수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원히 혼자 있는 것이 좀 더 견딜만 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78쪽의 밑에서 7번째 줄에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 내 목표는 거기까지가 전부이다. 젊을 때 나는 과시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 그 뒤에는 얼마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공부했으며 젊을 때는 과시, 그 다음에 지혜로운, 그 다음에 지금은 소일거리 삼아 재미로 공부할 뿐 탐구하고자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책을 고를 줄 아는 그 다음 페이지죠. 아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통 없는 좋은 것은 없으니 그건 역시 다른 쾌락들과 마찬가지로 순진무구한 쾌락은 아니다. 그것은 불리한 점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도 아주 심각한 것이다.
책을 읽노라면 정신은 달된되지만 육체는 그렇지 않다. 근데 아주 심각한 게 운동 안 해서 육체가 좀 약해진다는 것인가. 가꾸는 것을 내가 잊지는 않았지만 그런데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있노라면 몸은 축 늘어지고 병들게 된다. 노쇠해져 가는 지금 이 시기에 이보다 더 내게 해롭고 내가 더 피해야 할 지나침도 없다. 이것이 내가 아끼는 세 가지 개인적 관심사다. 아마 유정 사랑 책 그겠죠.